배달 음식을 요즘 좀 줄이고 직접 해 먹어야겠다 결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 조리도구 안전 사용법 그래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가 에어프라이어. 저도 이거 참 많이 쓰는데 우리 요리 연구가님도 네. 쓰실까요? 예.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사실 전자레인지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쵸. 게 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구입한 이후로 신세계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뭔지도 네. 알아볼게요. 이거 그냥 안전한 거 아니었나요? 조리 시간은 30분 이하,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라, 강 교수님. 네, 사실 에어프라이기 정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네. 거기다가 뭐 냉동 감자, 뭐 감자, 뭐 여러 가지 뭐 식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고온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 고온에서 노출할 경우에는 유해한 발암물질이 실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식약처에서 실험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냉동 감자를 한 190도에서 한 40분 이상 노출시켰더니 실제로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유럽연합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게 밝혀졌고요. 그다음 식빵 같은 경우도 190도 이상에서 16분 이상만 노출시켰더니 역시 기준치 이상의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사용 방법인 건데요. 결국 조리 시간, 조리 온도, 조리 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리 온도는요, 가급적 200도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조리 시간도 최대 30분 이내로만 가급적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조리 양입니다. 조리 양을 너무 적게 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타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이라든지 다양한 유해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조리 양이 적을 때는요, 반드시 온도와 시간을 최대한 낮추시면 유해한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몸에 조금 안 좋아도 솔직히 말하면 찐감자하고 감자튀김하고 맛이 너무 다르잖아요. 아우, 감자튀김을 케찹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몸에 좀 나빠도 먹고 싶은데 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교수님? 예, 아크릴아마이드는 방금 전에 강 교수님 발암물질이라고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진짜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도 먹고 싶은데 감자칩 같은 거 이렇게 기름에 튀기잖아요. 네. 근데 기름 이렇게 튀길 거 이렇게 탄수화물 이렇게 튀길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사용할 때 발연점이 낮은 뭐 올리브유 같은 거 몸에 좋긴 하는데 이 튀길 때 사용하게 되면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이 아크릴아마이드의 발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뭐 카놀리유나 뭐 아보카도, 포도씨유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편한 건 사실이에요. 에어프라이어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조리 시간 이제 줄이는 게 네. 관건인 거죠. 네,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실 때 보통 저희가 오븐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예열을 하시는데 맞아. 에어프라이어 그냥 넣고서는 작동하고서는 기다렸다 꺼내 쓰시거든요. 조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맞아, 한 40분씩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븐 사용하시는 것처럼 미리 내부를 적정 온도에 맞춰서 예열을 좀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전체적인 조리 시간 이제 줄여주실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적은 양도 문제가 되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양을 잘 맞춰가지고 너무 많지 않은 양을 넣는 것이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적정량을 저희가 네. 어느 정도인지 에어프라이어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해서 보시면 궁금하네요. 네. 고구마 같은 경우 뭐 재료 익히실 때 막 2단씩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꽉 넣으시는데 그럼 또 안 익어서 꺼내서 또 뒤집어서 맞아, 조리하다 맞아. 보면 4, 맞아요. 50분은 맞아요, 그냥 맞아요.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익혀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구마가 잘 잘 익게 익었다. 되죠. 네. 근데 이제 치킨 너겟 네. 같은 거나 네. 감자튀김 많이 하죠. 같은 것도 이제 아이들 주려고 네. 엄마들이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밑에다가 그냥 까는 정도로만 넣어야 돼요? 네, 그렇게 싸면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싸우면은 사실 안 익는 부분이 있어서 또 꺼내서 뒤집고 조리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에어프라이어 용도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냉동식품 냉동식품 아닌가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냉동된 거를 바로 꺼내서 쓰지 마시고 네. 저는 한 30분 정도 실온에서 잠깐 온도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나서 네. 예열을 마치고 나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그 포장 라벨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시간
지침의 시간보다도 훨씬 훨씬 시간을 더 짧게. 줄이실 수 있고 또 안 익는다고 중간에 온도 또 무리하게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적정 온도로 잘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고 저 같은 건 넣었다 뺐다 네. 넣었다 뺐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안 너무 되죠. 자주 해도 또 열 손실이 있으면 또 그만큼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지연될 수 궁금해가지고.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요거는 세척이 좀 어려워요. 맞아. 이게 네. 막 어떻게 씻어야 되는 망도 거예요? 있고 막 네네네, 막 여러 개. 사이사이도 네. 막 그렇죠. 있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보통 기름진 이제 식재료들 많이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요즘 분리가 돼서 바스켓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 요거를 오염되었다고 막 무리하게 처음부터 수세미로 닦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다가 주방용 세제 풀어서 조금 불리세요. 그래서 한 잠깐 한 10분 이상 담가 놓으셨다가 부드러운 스폰지 이용해서 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예. 요즘은 이제 너무 기름 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을 좀 견딜 수 네. 있는 맞아. 이제 종이용이에요. 에어프라이어용 전용 종이 네네. 호일이나 뭐 실리콘 재질의 맞아. 도구들 이제 있거든요. 이게 그릇 모양으로 네, 생긴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네. 거 넣고 하시면 좀 오염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또 네. 세척도 용이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런 거는 그 교수님께서 맞아요. 보온해서 사용하지 네. 말라고 사용하지 했으니까 말랬으니까. 가급적이면 그죠? 가급적이면 네. 그래서 네. 아주 기름질 때만 잠깐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에어프라이기에 무조건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전기세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정량 넣어야겠습니다. 예. 네, 다음 살펴볼게요. 이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 랩은 사용 금지, 일회용품 뚜껑은 열고 가열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먼저 전자레인지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괴담도 많은데요. 근데 실제로 안전한 조리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그냥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소문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행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새 그 밀키트라든지 도시락 용기 많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네. 그걸 바로 전자레인지에 또 넣기도 하시는데요. 근데 보시면 용기 자체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네. 사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작 하던데. 뚜껑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PS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돌렸다가 높은 열에 계속 노출되면 잔류하고 있던 스타이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인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뚜껑을 열고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랩인데요. 랩도 여러분들이 그 전자레인지 많이 넣고 돌리십니다. 이유가 수분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랩을 감싸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험을 한번 했는데요. 먼저 당근을 한번 이제 그 현미경 찍어봤어요. 찍은 다음에 다시 랩을 감쌉니다. 랩을 감싼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딱 30초만 돌려봤습니다. 네. 돌린 다음에 랩을 뜯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근 표면을 다시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저기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흰색 점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흰색 표면에 흰색 점들이 보이시죠? 네네. 저 흰색 점이 바로 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들이 보이는구나. 예, 사실 이 랩 소재가 안전한 편이지만 저렇게 전자레인지 돌렸다가는 조직이 분해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은 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유 정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아니 보통 저희가 냉장고에서 그냥 음식 꺼내면 그 용기 자체로 그냥 전자레인지 빙 돌리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넣고 어떤 걸 넣지 말아야 되나요?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 그 플라스틱 제품들 보면 겉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쓰시면 되는데요. 주로 그런 소재들이 PP, 폴리프로필렌 또는 PE, 폴리에틸렌이고요. 또 뭐 내열 유리,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이 쓰시면 되는데요.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한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페트병이라고 하는 PET 소재랑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이 날카로운 금속류들, 뭐 스테인리스, 뭐에서 알루미늄 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마이크로파가 집중돼서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쿠키 감싸는 용도로 그 쓰시는 왁스 코팅된 종이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데요. 네. 그것도 전자레인지 돌리게 되면 그 왁스 성분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저 궁금한 네, 게 네. 하나 왜? 있는데 제가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네. 점심을 때울 때 소세지를 사 먹거든요. 네네. 그럼 소세지를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그 채로 전자레인지 돌리죠. 돌리라고 터지지 말아야 되니까. 네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 비닐 싼 채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근데 역시 그 비닐 소재도 겉면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겉면에 PE, 네. 폴리에틸렌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닐 연채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 정도는 사실 뭐 유해한 뭐 화학물질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그 랩이라고 하는 거는 네. 랩이랑은 더 확실히 LLDP가 많이 쓰이거든요. LLDP라고 해서 이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더 분해가 잘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아까 말한 전자레인지용으로 이렇게
편의점에서 하는 네네네. 것들은 사실은 LLDP가 아니라 그냥 일반 LDP나 HDP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상대적 뚜껑 그러니까 비닐 열고 이게 덮이게 되면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유해 황물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도 많이 먹길래 P2를 엄마들이 확인해야 알려줘야 되겠네요. 겠다, 그래요. 이거죠. 근데 전자레인지 사용하니까 궁금한 게 있었는데 간혹 아기가 목마른데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전자레인지 살짝 돌렸다가 주기도 했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강 교수님? 사실은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네, 그거 사실은 많이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이라고 하는 건 100도가 되면 이제 끓는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정 조건에서는 100도가 되는데도 끓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컵을 꺼내서 잠깐 흔들었더니 갑자기 펑 하고 터지는 그렇게 해서 화상 입을 수도 있고 눈에 치면 더 큰일 나거든요. 그런 현상을 과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물을 덮이는 건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끓입니다. 어디예요? 전기포트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물을 담아두지 말라. 아니, 전기포트에 물을 담아두지 말라 그럼 뭐 콜라를 담아요? 뭘 담아요? 가만 놓는데 보통. 보통 전기포트는 이제 물을 끓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충분히 다 쓴 다음에 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아, 그쵸. 그게 아깝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자칫 그 내에 금속 성분, 특히 스테인리스 소재의 바닥인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부식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칫 부식되게 되면 아까 말한 니켈, 크로뮴 같은 성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소에는 다 물을 다 비워놓고 마른 상태로 건조하는 게 좋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바닥에 흰색 침전물들 같은 거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뭐 유해 물질 그런 건 아니고요. 수돗물 내에는 미네랄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 미네랄 성분들이 뭉쳐서 그냥 가라앉아서 뭉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비워서 깨끗하게 말려둬야겠고요.